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SFA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 쪽에 수급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잖아요.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한국 시장의 움직임은 미국 시장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간차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 오늘 A가 좋았다면 한국 시장에 관련된 A는 일주일 뒤에 좋을 수도 있고 2주일 뒤에 좋을 수도 있고 바로 다음날 바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잡을까요? 신고가 구간으로 잡습니다. 가격이 먼저 우선돼요. 자, 그러면 제가 SFA 반도체를 정확히 요 날 있죠? 급등한 날. 이 급등한 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영상 보면 다 나오는 건데, 급등한 날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은 오늘부터 추적을 시작한다. 그쵸?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내용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부터 추적을 해간다. 하지만 매수하는 가격대 대비해서 2주 안에 수익 전환에 성공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주식 투자자잖아요. 주식 투자자들은 무조건 가격 우선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요. 가격 우선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한 가지 내용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실적보다 가격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자, 하이닉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그쵸? 다시 고가를 뚫어서 신고가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SFA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놓은 거예요. 근데 SFA 반도체는 오늘 왜 6%나 하락을 할까요? 고가 돌파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서 그렇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쌉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는 놈이 더 간다고 올라가는 놈을 하면 되지 않느냐.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 이것도 똑같이 후공정적이거든요. 자, 정확히 후공정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SFA 반도체에서 이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또는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장비의 내용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떤 주식이든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어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세요.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까? 6배 올랐습니다. 자, 근데 정확하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25,000원 정도의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공략을 했을까요? 신고가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쭉 상승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온 가격이 6만 원대입니다. 근데 SFA 반도체는 그쵸? 한미 반도체 기준에서 지금 25,000원 구간에 있다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한 가지 딱 내용은 SFA 반도체의 조정이 끝나는 그쵸? 조정이 끝나는 그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 정말 집중을 해야 되고 여기서 앞으로 뭐 나올 수 있는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은 뭘까? 또는 삼성전자가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은 뭘까? 실적의 피크에 달했을 때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실적 한번 볼게요. 한미반도체 실적 봅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실적 좋아요? 안 좋아요. 그쵸? 3분기보다 4분기가 회복세를 타겠지만 그래봤자 이익 봤을 때 분기당 이익이 89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건 어느 정도의 지금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자, 잘 보세요. 89억이에요. 그쵸? 4분기 예상치가. 근데 22년도에는 1,100억이 1년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0억 잡고 분기당 봤을 때 250억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반토막 난 실적입니다. 이 실적이 이 구간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주가는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뭘 가지고 체크를 하느냐? 하이닉스를 가지고 체크하면 됩니다. 보세요. 하이닉스 지금 실적 어때요? 아주 개판이에요. 그쵸? 올해 8조 3천억의 적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분기에는 적자폭이 줄어서 2,700억으로 낮아지는데 아무리 이 적자폭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적 보면 하이닉스 못 사잖아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만큼 기회를 주고 있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이닉스를 매수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닉스를 토대로 우리가 관련된 종목을 공략했을 때 제2의 한미반도체를 공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SFA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된 영상을 오늘 쭉 찍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가격적인 부분 체크하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SFA 반도체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소통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SFA 반도체 조정이 좀 심한데 비중을 더 실어도 괜찮을까 싶네요. 반전을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그렇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영상은 똑같아요. 신고가 이후의 조정, 매물 소화 과정은 99% 있다고 보면 된다. 1%에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1% 확률이 맞다면 그건 포기하는 것이 좋다. 무슨 얘기냐면 SFA 반도체가 여기서 이런 조정 없이 쉬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놓으세요. 다른 종목 많아요. 반도체가 이거 하나뿐인가? 그쵸? 전 지금 반도체를 주력으로 보고 있는데 그 주력으로 보고 있는 종목군들의 이야기를 드리면 AD 테크놀로지, 리노공업, 가온칩스, 그쵸? 그리고 SFA 반도체입니다. 오늘 하나 더 추가해서 테크윙 이렇게 있어요. 근데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 지금 하락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신고가 이후에 정확하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맥점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 기준에서 한미반도체가 움직였고 한미반도체 가격대를 보면 자 보세요.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 그리고 나서 고가에 공략을 하는 건데 이 고가에 공략하는 이 구간을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옵니까? 상승하는 시간이 짧아요. 보세요. 올해 초에 6배 올라가긴 했는데 시세 구간 끝이에요. 5개밖에 없다고요. 1년 내내 올랐는데 6배 올랐는데 시세 구간 5개밖에 없어요.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올해 많이 오른 거 알죠? 그쵸? 2달 반 오르고 2달 빠지고 1달 반 오르고 지금까지 빠집니다. 이거예요. 지금 반도체 안 하잖아요. 진짜 벼락거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니까 제가 2차 전지 말고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강조 드린다고 너무 그렇게 반감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봐요. 여기 봐요. SFA 반도체 어제부터 추적 중 빠르면 금요일 매수 예정입니다. 내일이잖아요. 내일 12월 15일 그쵸? 이런 내용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 고가 매물 소화 필요. 오늘 고가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왔다. 그리고 미증시에서도 지금 상황이 계속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CPI 3.1% 상승.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물가는 올라야 됩니다. 근데 천천히 올라줘야 돼요. 연준의 목표는 2%를 고정해서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물가가요. 근데 지금 3%로 낮아졌다는 건 아직까지 더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금리를 더 올려서 낮추는 게 아니라 금리를 유지해 가면서 낮춰지는 걸 점진적으로 낮춰지는 걸 연준에서 노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경기가 박살이 나잖아요. 그럼 연준은 바로 부양책으로 돌아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에. 자, 지금 바이든 인기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경기 엄청 중요합니다. 지나와 봤더니 바이든 4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물가, 그쵸? 임금, 고용 억지로 안 좋게 만드니까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서 그래. 인플레이션을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이 만들었나요? 미국 만든 거 맞지? 근데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연준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물론 미국 연준 인사들도 미국 사람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연준이라는 정책에서 그렇죠? 금융시장의 이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리를 인상하는 그 시점 자체를 너무 늦춰 잡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탁 튀고 나서 그쵸? 딱 때려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양적 완화랑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코로나 때 직접 돈을 쓰라고 현금을 찔러줬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쵸? 현금 살포. 근데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 측으로 대출을 쉽게 나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준 거지 개인들한테 돈을 직접적으로 찔러주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부의 불균형이 생긴 건 맞지만 이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불러왔고 주식시장에서도 정말 나이스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유지하는 거지 경기가 탁 꺾이고 물가 박살나기 시작해서 디플레이션 구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부양책으로 돌고 부양책으로 돌아갔을 때는 가장 좋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놓지 않으면 진짜 벼락거지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 있죠. 신고가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보세요. 메모리, 비메모리 쪽으로 수급은 이동 중. 그쵸? SFA 반도체 공략하겠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그쵸? 실시간으로 여기 소통방에서 장중에 단기 매매
그리고 스윙급 매매를 신고가 종목으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내가 종목 관련해서 잘 못 찾겠다. 그쵸?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딱 연말 이벤트로 1000분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목을 다루는 방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공개된 공간에다가 그냥 딱 해갖고 링크 딱 띄우고 이렇게 못해요. 종목을 다루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수급상의 이유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제한을 걸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받는 거니까 그쵸? 요 부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런 가격대를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쵸? 신고가 구간의 공략법 그리고 가격대를 잡고 나서 제가 2주라고 말씀드렸죠.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키는 그쵸? 신고가 매매기법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SFA 반도체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요 내용 그쵸? 딱 제가 20페이지 분량으로 그쵸? 넉넉하게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SFA 반도체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를 함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신고가 검색기를 한번 눌러보면 이 내용입니다. 그쵸? 신고가 검색기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다 받아가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매매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신고가는 제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쵸?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SFA를 매매를 해야 되고, 그 기준이 되는 건 하이닉스의 시세, 삼성전자의 시세다. 그쵸? 왜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많이 빠졌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을 맞을 수밖에 없을까? 하이닉스는 그쵸? 9월과 10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줄 수밖에 없지만 왜 완만한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신고가 구간으로 들어갔을까?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증시에서 그쵸? 뭐가 나왔습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신고가로 달린 건 하이닉스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는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 그쵸?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연말을 기해서 제가 신고가 주도주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신고가 주도주 받아가셔서 정말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